네,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유튜브에서 볼 거고요. 티님께서 올려주셨어요. 이번 종목은 성신양회, 매수가는 8,400원에 비중 20% 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망과 어떤 이슈에 대응해서 생각해봐야 할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. 문서진 전문가님, 이번에 성신양회 어떤 이슈를 좀 지켜보면 될까요? 네, 뭐 성신양의 어떤 이슈를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?라고 하셨는데요.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예, 그 뭐 대북 이슈죠. 물론 뭐 최근 들어가지고 SOC 관련 뭐 이슈를 한번 조금 움직였지만 오래 못 가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멘트 관련 쪽 종목들은 그냥 뭐 대부분 그냥 이제 이 대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SOC 관련 부분을 더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구조가 이런 이제 SOC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제 이거 SOC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뭐 오래 못 가는 거죠. 뭐 예전처럼 예를 들어 뭐 MB 정권 때 이런 이슈가 났으면 엄청나게 많이 갔겠죠. 왜냐하면 이게 정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조가 그쪽이니까. 근데 지금 현재 정권의 정책 기조는 그쪽은 아니란 말이에요.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압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이슈를 보고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, 뭐 결국에는 이거는 뭐 대북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대북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조금 오판하고 계시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거거든요. 왜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에 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.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북한 문제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. 물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본다면 리턴이 셀 수는 있어요. 이 문제 자체를 해결만 잘하면 뭐 재선에 굉장히 큰 이게 좋은 카드로 쓸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망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제 활용할 가치가 있지. 이걸 지금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? 재선 레이스를. 그럼 그 과정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지금 북한과 뭔가 협상을 한다. 그렇다면 이 좋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잘 안단 말이죠. 이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재선에 우리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보다 많은 걸 요구하겠죠.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만약에 받아줘서 합의를 한다.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걸 또 당연히 트집을 잡고 나가겠죠.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재선 전에 뭔가를 큰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북 관련 종목들은 딴 거 없어요. 그냥 재선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, 아니, 한 2년 정도는 더 되겠죠. 1년, 한 6개월 이상 그냥 들고 간다. 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셔야 돼요.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올라오더라도 단기 반등이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뭐 이게 3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면 그 이슈로 한번 반짝했다가 또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며칠 후에 또 떨어졌다가 뭐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폭락했다가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번 반짝하고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까요? 옆으로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 이거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종목 성신양회는 이 대북 관련 종목으로서 대북 관련 종목은 6개월 이상 들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거나 긴 텀을 버티시기 힘드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요.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NC소프트 가기 전에요. 최수창 전문가님 추가 의견 있으시다고 표현을 해주셔서요. 네, 그럼 최수창 전문가님 연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? 예, 그 대북에 대한 의견을 좀 한 가지 이 불이 너무 제가 보는 약해갖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문선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대북은 뭐 사실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
본인 투자자분이 뭐 길게 끌고 가기 싫다. 그럼 매도하는 게 맞는 거겠죠. 대응 관점. 근데 저는 그 기간을 연내나 1월 달까지로 봐요. 왜 그렇게 보냐면 트럼프가 서두를 일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좀 봐야 돼요.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금강산에서 철거해! 막 백두산 가서 말 타고서 막 보여주고 최근에 남북 축구 할 때 무관중을 했잖아요.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북한이 지금 똥줄 타고 있다고 봐요. 굉장히 심각하게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산당 사회고 사상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 해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. 그런데 지금 민생 부분에서 김정은이가 펼치고 있는 민생 정책이 뭐랄까 민심 위반? 네.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? 우리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상 민심 위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.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상 주체로 확고한 정권 권력의 유지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. 그게 저는 이번 남북 축구에서 무관중으로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민생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행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민심이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의 권력에서 뭔가 좀 이반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체크가 돼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내년 연초에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미국이 제재를 허용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급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황이 북한은 굉장히 조급한 상황에서 연내에 어떠한 딜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 예상을 좀 해봐요.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는 그걸 외교적인 성과, 치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만들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올 연내나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가져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대북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는 한번 지금 뭐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뭔가 발빠른 대북 관련된 성과를 가고자 하는 과도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성신양일 뿐이 아니라 다른 대북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시점까지는 유지해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네, 이번에 최수창 전문가님은요. 대북 관련주는 기대감을 갖고 좀 내년 1월까지 가져가 보시고 그 이후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.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